자, 지금까지 간단한 1차 방정식과 복잡한 1차 방정식까지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활용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활용 문제라고 하면 보통 말로 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정가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네, 이런 활용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활용 문제는요, 학생들이 특히 더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해석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일단 찾아내고 그것을 조건을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활용 문제를 술술 푸는 학생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미지수를 놓을 줄 압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필요한데 안 나왔으면 미지수를 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지수를 둬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미지수를 팍팍 두어야지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데 안 나왔으면 미지수 두도록 하세요. 미지수 x, y, z 보통 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선 1차 방정식이니까 미지수 x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에 맞도록 식을 세우는데 철저하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지 고민하는 일이 될 텐데요. 보통 구하고자 하는 것,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미지수로 둡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두고요. 그런 다음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우고요. 식을 세운 다음에는 다 푼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좀 어렵고요. 방정식 푸는 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근데 방정식 문제만 보면은요.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좀 울렁증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특히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두렵냐? 내가 시험을 보다가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답안지를 밀려 쓰거나 너무 좌절했던 거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험은요. 성공의 경험으로 덮어주면 울렁증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활용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활용 문제 중에서도 내가 어떠한 문제를 어려워하는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아낸 다음, 예를 들어 나는 소금물 문제만 보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소금물 문제만 50문제 정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소금물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즉,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길러져요. 감이 길러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활용 문제를 풀려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일단은 미지수를 둘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둘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조건을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방정식에서는요. 조건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를 알고 그것이 같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사실은 활용 문제를요. 방정식을 못 풀어서 틀리는 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조건을 어떻게 식으로 바꾸는가. 그래서 일단은 미지수 놓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은요. 미지수 놓는 연습만 하세요. 문제를 빠르게 읽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이 연습을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요. 문제만 읽으면서 내가 이때는 x를 무엇으로 둬야지, 이 문제에서는 x를 예를 들어서 소금의 양으로 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지수 놓는 것에 익숙해지면은요. 문제를 읽으면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푸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활용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답은 구하지 않고 빠르게 식과
식 이렇게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를 나타내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혼자 문제 풀면서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특히 활용 문제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울렁증이 정말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다뤄볼 텐데 그 중에서 정가에 관련된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원가에다가 판매자가 이익을 붙인 가격을 정가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원가의 2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 판매하는 사람이 사들여 오는 가격이 원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우개를 파는데 지우개를 도매상에게 100원에 샀어요. 근데 똑같이 100원에 팔면은 내가 파는데 의미가 없죠.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원의 이익을 붙였어요. 그래서 110원에 팔거든요. 110원.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내가 사들여 오는 가격이 원가고요. 내가 나름의 합리적으로 붙인 가격, 나의 이익이 바로 10원이고요. 여기서는요. 따라서 원가 더하기 이익이 바로 정가가 됩니다. 근데 정가 그대로 팔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예요? 할인하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원가에 2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 근데 잘 안 팔렸나 봐요. 정가에서 20%를 할인하여 팔았더니 어머 어떡합니까? 500원의 손해를 봤대요. 이때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여라. 잘 안 팔리면 손해보더라도 그냥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인가 봐요. 한번 볼까요? 원가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 원가를 X라고 둘게요. 구하고자 하는 값 원가를 X라고 두겠습니다. 아래 보지 말고 선생님 보면서 지금 판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가에다가 얼마의 이익을 붙였죠? 2할. 2할이라는 거는 소수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할푼리 배웠죠? 할이란 건 0.1 나타내기 때문에 2할은요 0.2가 되겠죠. 원가에 2할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원가에다가 2할의 이익을 붙였다 x 곱하기 0.2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가격이 바로 정가래요. 정가. 근데 정가에서 20%를 할인해서 팔았대요. 20%를 할인했다는 얘기는 정가에 대해서 몇 프로를 받았다는 얘기죠? 정가에 대해서 지금 정가를 정리해 보니까 좌변 우변 좀 바꿔볼게요. 정가를 정리해 보니까 x 더하기 0.2x니까 1.2x거든요. 이 정가에 대해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팔았더니 이것이 바로 뭐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쵸 판매가가 되겠죠. 20%를 할인했다는 얘기는 80%만큼만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500원의 손해를 봤대요. 500원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X에서 원가에서 500원 더 싼 가격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가는요. 원가에 대해서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는 얘기죠. 2할의 이익을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정가는 1.2x였는데 이게 잘 안 팔려가지고 20%를 할인해서 팔았대요. 즉 80%만큼을 받아서 팔았더니 500원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원가, 내가 사들여온 가격에 보다도 500원이 더 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풀어보면은요. x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12,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식을 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이제 잘 들어봤으니까 정가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했던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원가, 정가, 할인한 가격이라는 것은 판매가입니다. 판매가를 정리해 놓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가에 관련된 문제 풀어봤는데요.
정가, 이익, 뭐 판매가 뭐 등등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나타내 봤는데요. 정가라는 것은요, 판매자가 사들여온 가격, 원가에다가 얼마의 이익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은요, 사실 정가에서 원가를 뺀 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뺀 거예요. 왜냐하면 정가를 아까와 같은 경우 1.2x로 잡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20%를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1.2x 곱하기 0.8로 우리가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누어서 원가, 정가, 판매가를 주어진 미지수를 가지고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가에 관련된 문제 설명했고요. 이것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활용 문제가 여러분 2단계, 3단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 풀어보길 바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미지수 두는 것. 첫 번째요. 그럼 두 번째,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 식 세우는 것. 세 번째, 방정식을 푸는 것. 이 3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답까지 가는 연습을 좀 하길 바랍니다.